사전투표는 선거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지난 4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전국 21개 선거구의 후보자들은 선거일 전일인 4월 6일 자정까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재보궐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인 시설물이나 영상, SNS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지난 4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요.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에 대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4월 2일부터 3일까지 실시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1,216만 1,624명 중 249만 7,959명이 참여해 20.5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8년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서울시장 선거 사전투표자 수는 184만 9,324명으로 21.95%의 투표율을, 부산시장 선거 사전투표자 수는 54만 7,499명으로 18.65%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선거별로는 전남 보성군 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이 35.07%로 가장 높았고 경기 파주시 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이 5.96%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밖에 자신의 주소지 구시군 밖에서 투표한 사람은 34만 3,507명으로 전체 사전투표자 수의 13.8%이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서울과 부산 지역 내 6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했던 사전투표소에서는 총 274명의 선거인이 투표했습니다. 한편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갈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방역과 관리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러낸 바 있습니다.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거소투표 신고기간 이후에 확진된 사람은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자가격리자는 선거일 20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투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투표 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소독 티슈를 이용한 주기적 소독, 투표소 환기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투표소는 투표 전날까지 방역 작업을 실시하는데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됩니다. 투표소, 개표소에는 손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해 활용하고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 등 투표관리 인력과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개표관리 인력은 전원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특히 발열 체크 담당 투표사무원과 유증상자가 이용하는 임시기표소 담당 투표사무원은 안전 확보를 위해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추가 착용합니다.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 차량, 투표함 등 이송 차량, 교통불편 지역 교통편의 차량을 운행할 때도 운전자와 탑승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인은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발열 체크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선거인은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한 후에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임시기표소는 소독 티슈를 이용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독하고 환기할 예정이니 안심해도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근로자 중에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는 4월 7일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에 근로자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4월 2일과 3일과 선거일인 4월 7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매체나 계기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등 안내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21개 선거구의 후보자들은 선거일 전일인 4월 6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3월 25일부터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일인 4월 6일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 차량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 대가로 수당, 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 시기와 관계없이 상시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 18세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행위시로 산정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만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하에 홍보는 비대면 방식인 시설물이나 각종 영상, SNS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0일 서울의 랜드마크인 청계천의 모전교에서 광통교 구간에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 홍보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또 한강 노들섬에서 선거일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드론쇼를 펼쳤는데
300대의 드론을 활용해 10여 분간 진행했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우정청과 협업하여 우체국 택배 차량, 전기 차량 및 택배 포장 물품을 이용해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 기업들과 협업하여 카페 음료 용기 홀더, 대형마트 카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지하철 개찰구 멘트 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관광 명소인 광안대교, 삼락 생태공원 유채꽃밭, 해운대 해변열차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했는데요. 자세한 현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4월 2일 기준 총 128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했습니다.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3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등 34건으로 모두 40건입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조치 현황은 경고문 게재 1건, 경고 2건, 주의 1건, 공정보도 협조 요청 59건 등 모두 63건이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 심의, 조치 내용은 경고 8건, 준수촉구 17건 등 모두 25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와 후보자 등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보장과 준법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안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선거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인데요. 선거법 관련 위반 행위를 발견한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 선거마다 공약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선거 공보 등을 공개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 공보 등을 공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는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5대 공약과 책자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이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공개하는 이유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정보에 유권자가 보다 쉽게 접근해 정책 선거를 실현하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편리하게 비교하여 유권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인데요. 후보자들에게 선거 공보 등의 PDF 파일을 이미지가 아닌 문자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 권고하여 시각장애 선거인의 공약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선거일 후에는 당선인 공약을 제외하고 일괄 삭제됩니다. 특히 4월 17일까지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사이트 활성화와 개선을 위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거와 관련한 상식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선거의 디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식당, 태권도장, 미용실. 지난해 국선에서 등장한 이색 투표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폐쇄된 공공시설 대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색다른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된 것이죠. 이렇듯 장소는 전혀 달랐지만 투표소 내부는 여전히 여느 선거 때와 비슷해 보였던 이유는 바로 이것, 기표대 때문이었는데요. 이 기표대는 언제부터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된 걸까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기표대의 디테일, 지금 공개합니다.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나만의 공간, 기표대가 있습니다. 이 기표대는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와 함께 발전을 거듭해왔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제 기표대로 시작해서 철제 기표대의 무거움을 개선한 가벼움 알루미늄 기표대, 그리고 현재의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종이 기표대로 바뀌었죠. 이 종이 재질의 일회용 기표대는 부피가 큰 철제와 알루미늄 소재 기표대보다 관리도 편리하고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표대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먼저 공장에서 인쇄물을 부착한 종이판을 제작하고요. 테두리와 다리를 연결한 후 접어서 각 투표소로 배송하면 투표소에서 펼친 후 나머지 부품들을 조립해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과거의 기표대는 기표막이 있어 분명 사방이 막힌 형태였는데 현재의 기표대는 기표막이 없이 왜 뒤가 뚫려 있는 걸까요? 이는 2014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개방형 기표대로 투표지를 촬영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엄숙한 투표장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가림막이 없다면 내가 투표한 것을 누가 보는 거 아냐? 걱정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비밀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기표대는 유권자가 투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기표대 측면이 정면을 향하도록 배치, 일정 간격을 두어 떨어뜨리고 있고요. 가림막을 원하는 유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여러 사람이 투표하는 장소이니만큼 방역업체에 의한 사전 소독은 물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시로 소독해 관리되고요. 모든 투표소 입구에는 체온계를 비치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도 되겠죠?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시작되는 기표대. 다가오는 4월 7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도 이곳에서 시작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선거의 뒤태리였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4월 7일 선거일 투표만 남았는데요. 만약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 배달된 후보자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투표소를 반드시 확인 후에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